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 전기화학과 이용입니다. 전기화학 간단해요. 어디서 어디가 산화전극이냐, 어디가 환원전극이냐 이런 거, 그리고 반응했냐 안 했냐, 전자를 주냐 안 주냐 그거 찾는 단원이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은 문제 풀기가 좀 약간 난처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산화하는 반응 기본적으로 아주 화투를 했고, 그리고 이 강의가 아마 처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뭐 제가 같이 공부하는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죠. 산화는 뭐 이렇게 산소를 얻거나 뭐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거나 이런 게 이제 산화 반응이다. 여기 지금 수소가 없는데 여기 수소는 이제 잃거나 수소는 전자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저 그냥 이렇게 컴마 찍고 이렇게 수소 글씨가 개판이죠. 수소라고 이렇게 적어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수소도 잃으면 산화고 얻으면 환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이제 산화 환원을 정의를 하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잃으면 산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이루어질 때 뭐 산소는 이루어질 때 이렇게 산화환원이라고 하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또 산화. 어떤 물질 A가 있을 때 지금 요 물질 A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방금 전자를 잃었죠. A라는 물질이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이렇게 E 플러스가 되면서 중성에서 E 플러스가 되면서 산화수 오른쪽 위에 여기 산화수를 적는데 E 플러스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네. 그래서 요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분명히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를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환원은 그 반대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B라는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B-가 되는, 그래서 이런 전자를 얻는 반응이 그리고 감소하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이게 환원 반응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시는 두 개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산화제랑 환원제가 나오는데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요런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반응식이 나왔다고 했을 때 A는 지금 산화된다고 아까 했고 B는 아까 환원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 A가 산화됐으니까 A가 산화됐으니까 산화제인가 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A가 산화됐으니까 산화제가 아니라 A가 산화됐기 때문에 얘는 다른 사람 기준으로 환원시키는 거니까 얘는 환원제입니다. 환원제. 다른 사람 기준으로. 환원제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분자 기준으로 환원시키니까 환원제. 얘는 환원시키니까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고, 요 B 입장에서는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여기 B는 산화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내가 반응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산화가 되면 환원제, 내가 환원이 되면 산화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문제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산화 반응이나 이게 환원 반응이어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제인지, 이게 환원제고 얘가 산화제인지 알아야 돼요. 짝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거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화환원은 누가 전자를 뺏기면 누군가는 전자를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항상
그래서 전자를 주는 녀석이 있으면 전화를 이제 받는 녀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적용되고요. 그다음 요런 위에서 이제 지금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 뭐 여기보다 개념보다는 요 반응성이 좀 개념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여기 금속이 쭈루룩 나오고 있고, 금속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많이 봤던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다음 여기까지는 뭐 자주 봤죠. 여기까지는 네, 수엘립의 봉탄질산 그거 하면서 많이 봤던 친구들이고, 아연, 철, 니켈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20번 내외, 20번 안쪽에 금속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녀석들인데, 이제 반응의 금속의 반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금속들을 다 아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요 순서로 누가 더 반응을 잘하는지, 반응을 더 못하는지, 이렇게 해서 반응성 뭐예요?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 물, 산수용액과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엔 이 반응성 순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잘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AU가 뭐예요? AU가 금이잖아요. 금. 이게 반응성이 안 되니까, 반응이 안 되니까 이 금은 잘 이 금을 유지하겠구나. 그러니까 금이 이제 비싸죠. 요즘 금이 비싼데, 뭐 이거는 뭐 10년, 2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은 금이 한창 잘 비싼데, 금값이 언제 떨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랑 또 이제 칼륨 나오는데, 칼륨은 반응이 아주 잘 되는 거여서 상온에서도 이제 산화가 되고, 여기 지금 찬물과도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고 하고,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 발생시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기준까지는 요 앞에 있는 친구들까지,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반응이 아주 잘 되는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반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를 주어졌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 물과 반응하는 거, 산과 반응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세 개 줬는데, 우리가 아마 대부분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될 개념적인 내용은 아마 이 산과 반응하는 걸 문제로 제시해 줄 거고, 그 기준은 수소가 됩니다. 수소가 기준이 돼서, 수소보다 앞에 있는 금속들은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로 발생하지만, 수소 뒤에 있는 녀석들은 묽은 산이 아니라 이제 여기 강한 산이랑 반응해야지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진한 산 이런 개념보다, 그냥 우리는 이제 산과 반응하는 녀석들은 수소 앞에 있는 녀석들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알면 돼요. 이 뒤에 있는 금속들은 수소 이온과 반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 반응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뒤에 문제 풀 때나 그런 개념적인 거 지금 문제를 풀어서 우리는 이제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반응하는 거 이제 여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반응이 없고, 이 수소 앞에 있는 금속들만 이제 수소가 발생하고, 이 뒤에 있는 금속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냥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우리는 이제 알아두세요. 여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네, 다 무시하고 그냥 반응도 안 한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게 좋아요. 수소도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뭐 요 금속을 다 외워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금속을 다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고, 인강에서는 어떻게 이제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칼칼라마, 아라철, 코니준합, 수고수은, 백금 이렇게 쭉 그냥 외우면 됩니다. 칼칼라마, 아라철, 코니준합, 수고수은, 백금 이렇게. 칼칼라마, 아라철, 코니준합, 수고수은, 백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방금 제가 이렇게 쭉 말한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소 발생하는 금속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속과 산, 여기 공기랑 물도 있는데 이 산만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이제 산 반응하는 거, 산 수용액의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여기 이제 아연, 철, 니켈 등을 넣으면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인 거죠. 앞에 있는 친구 넣으면 금속은 산화되어 양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는 거, 양이온이 됐고 전자 나올 테니까 이 전자가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 여기 지금 금, 여기 지금 백금, 은, 순, 구리는 여기 H 플러스와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H 플러스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우리는 무시하면 됩니다. 수소는 무조건 이제 이 앞 친구들이랑만 반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 친구들을 잘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칼칼라마, 아라철, 코니, 주납, 수고, 수은, 백금 했던 것처럼 다 쭈루룩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온화 경향성 방금 말했죠. 칼칼라마, 아라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이게 코발트까지 하나 여기 껴서 외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코발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외운 거 보면 칼칼라마, 아라철, 코니주납, 수고수은, 백금 이렇게 앞 글자 따서 외우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써져 있는 것만큼 이온 경향성 크다, 전자 읽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거죠. 반응성이 크다.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 작음, 전자 읽기 어려움, 산화되기 어려움. 산화되기 어렵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고요. 이건 이제 외우시는 거고요. 근데 문제 풀 때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외움이. 근데 일단 뭐 그래도 화투로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외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 나오는데, 금속과 금속 이온. 지금 여기서 지금 아연판이 주어져 있고 구리랑 이제 황산구리가 수용액으로 딱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담근 후 변화를 관찰했다. 변화 관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연이 녹아 나오고 구리가 들어갔죠. 아, 그러면 지금 아연보다 구리의 반응성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연이 반응성이 더 높아서 아연이 튀어나오고 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리가 다시 환원돼서 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연이 반응성이 좋아서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전자를 내놨으니까 그 전자를 구리가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연판에 구리가 석출된 게 붙어서 이런 전체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랑 아연 중에 누가 더 무거운지 알 수 있다면 요게 이제 이 금속판이 질량이 줄어드는 거, 증가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반응이 일어나면 어쨌든 이 아연판은 무게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할 거예요. 이 구리랑 아연의 무게 차이에 의해서. 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방금 밑에서 산화원원 반응, 여기 카클라마 아르철 했던 것 중에 좀 뽑아가지고 나왔네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수소, 여기 수소 기준으로 구리, 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익기 산화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이게 되기 쉬우니까 반응성이 큰 거고, 반응성이 크니까 이온화 경향량이 큰 거고, 요렇게 다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말로 바꿔서 이제 낼 수 있는 거고, 문제로. 그러니까 요 전자 잃기 쉬운 거, 산화되기 쉬운 거, 양이온 되기 쉬운 거, 반응성 큰 거, 이온화 큰 거 다 같은 말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위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 반응이 일어나는 쪽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반응을 일어나기 싫어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상황을 바꿔주면 될까요?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면 되냐면 요 밑에 나온 것처럼 아연판이 아니라 여기 구리판을 넣고 여기는 황산 아연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구리보다 지금 아연이 반응성이 더 낮기 때문에 이 구리는 산화돼서 나오지 못하고 이 구리판은 그대로 구리판으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응을 하지 않고 여기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구리판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상황이, 황산화연 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엔 뭐냐? 질량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떤 거에? 금속판이랑 네, 수용액에서도 질량 변화가 없다. 왜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문제에서 질량 변화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이제 B 양이온이라고 B 금속이라고 A 금속 B 금속 줬을 때 질량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A가 B보다 반응성이 큰 왼쪽으로 깔려야겠죠. 여기 왼쪽에 있다는 거죠. 이 왼쪽에. 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기초적인 내용이고 뒤에 이제 문제 2점짜리 풀면서 이런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금속 반응성은 이 정도 하면 끝이에요. 뭐 어느 게 어느 거보다 반응성이 크다. 어느 것은 산화된다. 어느 것은 환원된다. 어떤 것은 산화수가 증가했다. 어떤 것은 산화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시 문제에서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다른 뭐 지금 제가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나오나 싶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없고 난 이거 빨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이 밑에만 볼 것 같아요. 여기 이것만 보고 여기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물이랑 산소는 좀 나중에 미안 너희들 잘 모를게 나는 모르는 채 살게 이렇게 이제 모르는 채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산화환원은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전지에 대해서 전기 화학을 배웠으니까 우리 그래도 전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지. 이제 본 게임이죠, 본 게임. 왜 산화환원 왜 얘기했어? 금속 왜 얘기했어? 왜 얘기했냐면 사실 나 전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우리가 산화환원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전자가 이동이 일어나면 이걸로 전류가 흐르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전지를 만들 건데 산화환원 반응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두 전극과 전해질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되게 우리가 엄청 익숙하죠. 화학이랑 전기. 요게 9월 모의평가 1번 문제였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 밑에 단위의 전지를 주고 단위의 전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 여기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반응 요걸 이제 보기에서 넣는 거였죠. 근데 아주 그냥 1번은 그냥 2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니까 이렇게 9월 모의평가 1번 문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지금 화학전지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볼타전지랑 단일전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을 다 자세하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산화됐냐 뭐가 환원됐냐 어디가 산화전극이냐 어디가 환원전극이냐 뭐 그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다. 결국 내용은 다 똑같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뭐 지금 정리할 때 방금 전지는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뭔데 요걸로 끝납니다. 결국 요거를 알고 있으면 전지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전지는. 예.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전극을 우리는 지금 여기 화학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할 거고 그건 이제 전자가 나오는 거니까 전자를 내줘야 되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극은 산화 반응이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산화전극이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럼 그 반대 플러스 극은 뭐예요? 마이너스 전자를 땡기잖아요. 전자를 플러스 땡겨서 고마워 전자 왔네 우리가 그러면 전자 받으니까 환원 반응하고 전자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환원 전극이라고 우리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극 산화 반응 산화 전극 플러스 극 환원 반응 환원 전극
환원전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볼타 전지에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 볼게요. 볼타 전지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지금 여기 아연이 꽂혀 있고 구리가 꽂혀 있으니까 우리가 칼칼라마 아라철 수고수 매끔 했던 것처럼 아연이 구리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전자 그림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전자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구나 싶은데, 만약에 아무런 정보 없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꽂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연이라고 주고 여기는 이제 구리라고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줄 수도 있죠. 안 줄 수도 있겠죠. 안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준다고, 이거 판은 알려주고 금속 판들은 알려주고 여기 이제 전구 달고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 이동 방향을 표시해 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문제. 근데 우리는 외웠잖아요. 칼칼라마 아라철 칼카나마 아연 아철 코니주납 수구 수소 뒤에 구리가 있고 수소 여기 앞에 아연이 있으니까 아연이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큰 게 전자를 내놔, 반응성이 작은 게 전자를 얻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얘가 산화가 되고 얘가 환원이 되겠네. 그럼 여기가 환원이 되는 곳이니까 환원이 되는 거면 플러스 극이라고 했고, 플러스 극 나왔죠. 얘는 산화가 되는 거. 전자를 주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어. 전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산화되니까 마이너스, 환원되니까 플러스 극.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옆에 여기가 B판이고 여기가 A판이면 B판이 플러스 극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가 아무런 내용이 없이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는 산화전극, 여기를 우리는 환원전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연파는 질량이 감소해요. 왜냐면은 전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거고, 구리파는 질량이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구리파는 질량이 일정해요. 만약에 여기 지금 구리 이온이 여기 안에 있었으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갔겠죠. 들어갔겠죠. 여기 아연이 나오는 것만큼 구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긴 구리가 아니라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들어가서 반응하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판 질량은 일정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아연판 질량은 감소한다. 이 반응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상황 분석 무조건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전극에서 요 극에서. 그런데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잘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아연에선 상황을 이제 읽어보면 아연판에서는 아연이 전자를 잃고 이온되고 산화되어 녹아 들어가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하고, 구리에선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 수소기체로 환원이 된 다음에 이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아연판은 마이너스 극이 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구리판은 플러스 극이 된다. 그래서 환원전극, 산화전극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볼타 전지에서는 분극 현상으로 전압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분극 현상이 뭐냐면 요 밑에 적혀 있죠. 이 밑에 분극 현상의 원인은 구리판 표면에 수소기체가 구리판을 둘러싸이고, 이 기포가 뽀글뽀글 이제 둘러싸면서 수소이온이 구리판에 전자를 받는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압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전자를 잘 줘서 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전압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 이런 상황이 일어난대요. 이런 거 직접 실험해 보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런 실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참 좋은 학교를 나오신 거라고 보고요. 감극제는 분극 현상을 해소해주기 위해 수소기체를 물로 산화시키는 산화제를 감극제라고 하며, 이산화망가니즈와 과산화수소 등과 같은 강한 산화제가 이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수소기체가 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얘네들이 지금 강한 산화제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환원이 되고 자기네들은 환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왜 환원이 되는 거야? 지금 수소 두 개랑 산소 두 개랑 망간 이렇게 하나에 결합돼서 여기 지금 중성을 이루고 있죠. 전체 분자가. 그럼 망간 하나는 지금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를 가면 지금 산소가 3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6. 그럼 중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6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개가 플러스 6이려면 하나는 얼마라는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3. 4에서 지금 3이 됐어. 망간이 지금 4에서 3이 됐어.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이 된 거고, 환원이 됐으니까 산화제가 맞죠. 그래서 얘는 산화제. 그래서 만약에 뭐 개념적인 뭐 문제나 내신 문제나 어디 문제에서 이런 것도 볼타던지랑 엮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기출을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나왔었다, 문제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요 부분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전격을 주지 않고 요 반응이 전극 뭐 반응이 떨어졌을 때 뭐 보기에 뭐 디귿에 반응이 떨어졌을 때 뭐 MnO2 같은 강한 산화제를 넣으면 반응이 전극 뭐 요 지금 전극이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디귿은 이제 맞는 보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분구 현상 부분도 좀 약간 좀 마이너한 부분인 것 같지만 요것도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볼타전지 요거 그리고 분구 현상 일어난다. 요거 체크하시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진다. 지금 스투 볼타전지 어떤 상황, 분국 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해의 전지는 위의 현상을 위의 상황을 지금 요거 황산이 아니라 그냥 이 금속으로 이루고 있는 양이온을 넣어주고 염다리로 연결시켜 준 걸 지금 단위의 전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의 전지, 볼타 전지 외우기가 지금 불편하면 지금 볼타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니까 한 그릇에 있는 거고 두 글자니까 한 그릇에 있는 거고 단위의 전지 세 글자니까 두 그릇에 있는 거다. 두 그릇에 너무 많으니까 두 그릇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다니엘 세 글자에 염다리도 필요한 거 세 글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뻔하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위에랑 아래랑 금속이 아연 주고 구리 줬으니까 당연히 전자 이렇게 이동하고 양이온 만들어지고 여기는 양이온 수용액의 양이온이 이제 증가하겠죠. 수용액의 양이온이 증가하니까 염다리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 맞춰야 되니까 음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이 넘어올 거고 여기서는 지금 구리가 지금 여긴 구리가 있네요. 여긴 아까 수소가 있어서 수소가 속출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리가 반응해서 구리가 속출되니까 지금 양이온이 부족해지고 있죠. 양이온이 부족해지니까 양이온이 넘어오겠죠. 염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다리까지요. 그래서 아연파는 질량이 감소해요. 산화돼야 되니까. 구리파는 질량이 증가해요. 왜냐? 구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리가 질량이 증가하는 건 구리가 속출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요거 산화전극에서 양이온이 생성되므로 음이온보다 많아지고 플러스 극인 여기 지금 구리에서는 환원 전극에서는 계속 소모돼서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적어져 양이온과 음전하의 불균형이 생긴다. 염다리를 통해 양이온인 칼륨이 이렇게 구리 쪽으로 구리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음이온 염소 이온 음이온이 아이언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하 불균형이 해소되어 두 전해질 용액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결국엔 문제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염다리를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위의 전지로만 주고 단위의 전지로 이름 말만 주고 용액에 뭐 반응이 일어날수록 용액의 그 전하 뭐 정기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반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전화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염다리를 놓치면 안 되죠. 염다리로 정기적 중상을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염다리가 나오는데, 염다리는 여기 지금 염다리는 전극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응이 주면 안 돼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온의 통로가 되어 양쪽 전해질 용액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많아져 전압 불균형이 생기므로 음이온이 가야 되고, 양극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이제 오죠. 전자가 오니까 환원전극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플러스가 없어지니까 음이온이 많아지는 거니까 양이온이 오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뭐 빨리 뭐 난 이걸 무조건 빨리 외울 거야, 그러면 그냥 외울 거면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가 오고 플러스 극에는 플러스가 온다, 이렇게 이제 외워도 되겠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당연히 당연히 산화돼서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가 오는 거고, 여기는 환원돼서 플러스가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화학전지의 볼타 전지랑 다니엘 전지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봤고, 요 화학전지 만들기 요거는 뭐 굳이 뭐 그냥 패스할게요. 요거는 그냥 전극을 꽂아서 그냥 요 밑에는 안 읽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전극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게 물통인 거죠. 결국엔 이 지금 요 오렌지가 물통인 거예요. 오렌지가 물통인 거. 물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아연은 산화를 해야 되니까 아연이 이제 나와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전자 이렇게 이동해서 지금 구리가 여기 왔어요. 구리로 이렇게 왔으면 여기에 뭐 어떤 반응에 의해서 이 전자를 받는 친구가 있겠죠. 전자를 받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아연은 다시, 이게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이 아연은 다시 전자를 주면 다시 이 구리는 전자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주고 이동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 연결이 되는. 그래서 지금 아연은 전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를 주는 거고, 여기 구리는 전자를 지금 받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여기가 산화전극, 여기가 환원전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화학전지까지 우리가 배운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실용전지가 나오는데, 여기 실용전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설명 드릴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여기에 뭐 방정식도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반응들의 반응식을 알려면 우리는 구호라고 시작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하나씩 쳐서 반응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실용전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이제 내용을 끝냈고요. 이제 전기 분해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녹화를 했으니까 또 이어서 전기 분해까지 하지 말고 제가 끊을게요. 여기서 끊어서 30분은 화학 전지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기 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전지 개념 뭐 별거 없었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로 지금 정리하고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결국 산화환원 반응, 우리 반응이 아니라 개념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환원제, 산화제, 우리 이 개념에 따라서 크로스돼서 개념을 정리하는 거, 산화가 되면 환원제고 환원이 되면 산화제인 거 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 개념 배웠으니까 금속의 반응성, 금속이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날 텐데 이 순서가 있다. 순서, 형님 순서, 아웃 순서.
잘 되는 놈, 못 되는 놈이 있다. 이 순서를 우리는 기준을 수소로 잡고 가자. 왜냐면 문제에서 산환과 반응하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기준점이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는 이 반응을 체크를 하자. 그래서 요 기준을 잡고 칼칼라망, 아라철, 코니준화, 합수고수음, 백금을 외우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판을 넣었을 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반응을 안 하는지 이 체크를 해야 되겠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화학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 화학 전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는데, 이 종류가 지금 화학 전지는 볼타 전지와 단위의 전지 두 가지가 있고, 볼타 전지는 두 글자니까 한 그릇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단위의 전지는 세 글자니까 그릇 두 개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릇 두 개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지금 염다리가 필요하겠고, 도산을 이어졌을 때 전자가 이동을 할 거다. 얘는 한 그릇에 두 개의 금속판을 끄고 전자가 이동할 거다. 여기는 지금 우리는 황산을 넣어줬기 때문에 수소 반응이 일어날 거고, 여기는 수소를 넣어주지 않고 각 금속의 이온들을 넣어줄 거라서 수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량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질량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부분. 여기는 지금 질량이 둘 다 증가, 감소, 석출되고, 여기는 감소 일정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까지 설명을 했고, 여기 볼타 전지에서는 붕근 현상이 일어날 때 강한 산화제를 넣어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기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개념적인 걸 알고 있냐, 너 개념적인 거 알고 있어? 해서 충분히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3분 만에 이제 산화하는 반응 개념, 그 다음에 금속의 반응성, 그 다음에 화학 전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화학 전지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극은 산화 반응 일어나고 전자가 이제 이동하는 반응이고 산화 전극이다. 플러스 극은 환원 반응. 플러스니까 전자 주세요. 플러스 극 전자 주세요. 환원 반응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환원 전극이라고 부른다. 어떨 때 화학 전지일 때 마이너스 극 산화 전극, 플러스 극 환원 전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4분 5분 동안 지금까지 했던 30분 정도 했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기분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